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헨리 대표적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산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1 87센트. 이것이 가진 돈의 전부였다. 그 중에서도 60센트는 1페니짜리 잔돈이었다. 이 동전들은 인색하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악착같이 물건값을 깎아 모은 것이었다. 델라는 3번이나 돈을 세어보았다. 역시 $1 87센트였다. 그런데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제는 초라한 침대에 주저앉아 울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델라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울고 나면 인생이란 눈물과 콧노래와 웃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콧노래가 제일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델라의 기분이 흐느낌에서 콧노래로 바뀌어가는 동안 이 집 방안을 살펴볼까? 가구가 딸려있는 이 집 집세는 일주일에 $8이다. 형편없는 집은 아니라고 해도 잘못하면 거짓대들이 몰려들지 모를 그런 방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우편함과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다.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다. 딜링햄이라는 글자는 주인이 주급 $30를 받던 시절에는 반짝반짝 빛을 내더니 주급 $20로 줄어든 지금은 부끄러운 듯 D 한 글자로 줄어들 것처럼 희미해졌다. 그러나 제임스 딜링햄 영씨가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갈 때면 늘 그를 짐이라고 부르는 부인 델라가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창가에 서서 뒤뜰에 담장 위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의 선물을 살 돈이라고는 $1 87센트가 전부였다. 몇 달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지만 주급 $20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돈을 써야 할 곳은 언제나 그녀의 생각보다 많았다. 선물 살 돈이 고작 $1 87센트 뿐이라니.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의 선물인데 그녀는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느라 행복한 마음으로 몇 시간을 보냈다. 멋지고 색다르며 진귀한 선물을 사고 싶었다. 델라의 방 안에는 거울이 하나 있었다. 집세 $8짜리 아파트에 걸려있는 작은 거울이었다. 델라처럼 마르고 민첩하게 생긴 사람만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거울 앞에 선 델라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델라는 머리를 풀어 어깨 위로 늘어뜨려 보았다.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에게는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다.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약 전설 속 여왕인 시바 여왕이 델라의 옆집에 살고 있었더라면 델라가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릴 때마다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도 짐의 멋진 금시계를 보면 부러운 마음에 턱수염을 몇 번 쓰다듬었을지도 모른다.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무릎 아래까지
황금 폭포가 물결치듯이 빛나고 있었다. 델라는 재빠르게 머리를 묶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낡고 초라한 붉은색 양탄자 위에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눈물을 글썽이던 델라는 낡은 외투와 모자를 걸치고는 황급히 집 밖으로 나섰다. 델라는 소프로니 상점, 미용 가발 전문점이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들어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쌀쌀맞게 생긴 여주인이 델라를 맞이했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사겠어요.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보여줘요. 갈색 폭포가 흘러내렸다. $20 드리죠. 여주인이 익숙한 솜씨로 머리카락을 살펴보며 말했다. 빨리 계산해 주세요. 그 후 2시간이 꿈결처럼 흘러갔다. 델라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이 가게 저 가게를 찾아다녔다. 델라는 마침내 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짐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상점이란 상점은 다 뒤졌지만 어디에도 이런 물건은 없었다. 그것은 백금으로 된 시계줄로 단순하고 고상한 장식이 마음에 들었다. 델라는 이 시계줄이야말로 짐에게 딱 맞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품이 있고 고급스러워서 시계와 짐 둘 모두에게 어울릴 것 같았다. 시계줄 값으로 $21를 지불한 델라는 87센트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은 누구 앞에서든 눈치 보지 않고 시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짐의 시계는 훌륭했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낡은 가죽 시계줄 때문에 짐은 시계를 남들 몰래 살짝 꺼내보곤 했다. 집으로 돌아온 델라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잘라낸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40분이 흐르자 델라는 이제 짧은 머리를 가진 장난꾸러기 남학생처럼 보였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짐이 이 모습을 보면 합창단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1 87센트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는걸. 7시가 되자 델라는 커피를 끓이고 저녁 지을 준비를 했다. 짐은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들고 문 가까이에 있는 탁자에 앉았다. 이윽고 아래층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델라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델라는 사소한 일에도 기도를 하곤 했는데 지금 역시 속으로 기도를 중얼거렸다. 하느님, 짐이 전처럼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창백하게 굳은 얼굴을 한 짐이 들어왔다. 22살의 짐에게 가장 노릇은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짐에게는 새 외투도 장갑도 없었다. 방 안에 들어선 짐은 우뚝 멈춰서서 델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델라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것은 노여움도 놀라움도 불만도 공포도 아니었고 델라가 각오하고 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짐은 이상한 표정으로 델라를 쳐다볼 뿐이었다. 델라는 탁자에서 일어나 짐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델라가 소리쳤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머리를 잘라 팔았을 뿐이에요.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는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제가 얼마나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당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고? 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델라가 말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저를 좋아해 줄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저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렇죠? 짐은 두리번거리는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당신 머리카락은 없어졌단 말이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델라가 말했다. 팔아버렸어요, 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제발 다정하게 대해줘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그 머리카락은 잊어버리고 제 생각만 해주세요. 델라가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녁 드시겠어요? 그 순간 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짐은 델라를 껴안았다. 주급 8달러와 연봉 100만 달러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수학자나 현명한 사람도 정답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동방 박사들이 값진 선물을 들고 마구간으로 갔지만 그 선물 가운데에도 해답은 없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언젠가 풀릴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를 오해하지는 말아줘. 짐이 말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서 어떻게 내 사랑이 변하겠어. 저 상자를 열어보면 내가 왜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델라의 하얀 손가락이 재빠르게 상자를 열었다. 그러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탄성이 어느새 울음으로 바뀌어 짐은 있는 힘껏 아내를 위로해 주어야 했다. 상자에는 머리빗이 들어있었다. 델라가 가게 진열대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갖고 싶어 했던 머리빗이었다.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힌 빗은 지금은 잘라버린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꼭 어울리는 색깔이었다. 비싼 머리빗인 걸 알기 때문에 갖고 싶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했었다. 이제 그 빗은 델라의 것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빗에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델라는 빗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요, 여보. 그러고 나서 델라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짐은 아직 델라가 준비한 근사한 선물을 보지 못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짐에게 펼쳐 보였다. 시계줄이 델라의 맑고 아름다운 마음 덕분인지 한층 더 눈부시게 빛났다. 근사하죠? 온 거리를 다 뒤져서 찾아냈어요. 이제 하루에 100번도 넘게 시계를 보고 싶을 거예요. 당신 시계를 주세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꺼내주는 대신 침대에 드러누워 빙긋 웃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보관해 둡시다. 지금 당장 쓰기에는 너무 소중해. 사실은 머리빗을 사느라 시계를 팔아버렸어. 이제 저녁이나 만들어요. 마구간에 있는 아기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그들의 최대의 가보를 희생한 어리석은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를
그나마도 서툴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부부가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다. 진실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현명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동방박사인 것이다.